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도 이제 길이 있거든요. 그런 한 길들을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기업의 주가의 큰 흐름을 이해를 하면은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은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내가 언제 주식을 사고 또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도 또 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주식을 하고 있지만 차트를 보는 방법을 아직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 그 다음에 주식을 하고 있지만 이 차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분석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실 준비가 됐다 하시는 분들, 777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의미를 해석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있고 역별이 있거든요. 또 배열에 대한 의미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골든 크로스의 의미, 그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 주가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어떠한 이제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특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차트를 본다는 것은요, 이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이제 팔죠, 그죠? 사고 팔고 혹은 투자를 하고,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건데, 차트라는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차트를 본다는 의미는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의 의미가 있고, 떨어지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다가 이렇게 또 돌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구간이 있을 때 과연 이 똑같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주가가 여기서 행보하는 구간이 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여러분들 다 이제 바라는 점인데,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은 이렇게 이제 추세가 이렇게 전환돼 있다, 요런 자리죠, 그죠? 요런데 B 구간에서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어깨, 오른쪽 어깨죠, 왼쪽 어깨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팔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기준을 잡아갈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앞에 성장성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의 그 기본 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성장성 있는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데, 그러면 그 싸게 사는 그런 이 위치가 어디냐, 이제 그런 자리가 이제 무릎이 되는 거고요. 그럼 비싸게 파는 자리는 어디냐, 이제 오른쪽 어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무릎에서 사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는데, 그럼 올라가면서 이 추세가 꺾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속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올라갈 때는. 그런데 이제 내가 무릎에 만약에 여기서 못 샀다 하더라도 이게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어깨가 여기가 아니고 어깨가 뭐 계속 더 높아지는 거죠, 어깨가. 그러면 이제 이 무릎하고 어깨 구간이 어깨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나가 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이제 무릎에서 사면은 싸게 사는 건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그 중간이나 3분의 1이나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워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판단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조금 무릎에 사는 것보다는 비싸게 사지만 그
어깨가 여기가 아니라 어깨가 계속 이렇게 더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사도 되는 거고 여기서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한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보통 차트 분석이라고 하고, 차트 분석에서 대표적인 게 이동평균선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선이 여러분들 HTS를 보면은 막 이렇게 선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이 뭐냐? 요 이동평균선마다 여기 이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종가를 이 산술 평균 해가지고 선으로 연결한 선이 이제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이 5일 동안 그 기업의 종가를 합해서 나누기 5를 해가지고 산술 평균한 그 수치를 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를 그게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고, 만약에 이제 내가 2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20일 동안 그 가격의 종가를 이제 평균해가지고 점으로 찍어가지고 그 선으로 쭉 연결해 봤더니 그게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리고 뭐 10일 동안이다 그러면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60일이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고요. 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120일이다. 그러면 또 120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고, 기간을 더 길게 보고 싶어. 240일이다. 그러면 거의 이제 240일 이동평균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이동평균선의 그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그 흐름을 보면서 이동평균선의 그 기울기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그 기간이 짧은 앤지 긴 앤지 그런 주기를 보시면서 그 기업의 주가의 이런 흐름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이동평균선은 뭐라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그 선을 연결해 놓은 거고, 그게 5일 이동평균선이면 5일 동안의 그 종가를 평균한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고, 20일은 20일 동안의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고, 60일은요 60일 동안의 120일은 12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기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기간 적어볼게요. 기간. 이동평균선이 그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애들은 5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어떤 선은 뭐 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 기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어떤 애들은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기울기가 올라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5일 이동평균선이 내려가는 애가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는 애가 있고, 기울기가 20일 이동평균선에 기울기가 내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10일 이동평균선도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기울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도 기울기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울기 구간이 있고, 기울기가 올라가는 그런 기울기 구간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의 그 기울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기울기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통해서도 추세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울기가 만약에 요 밑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기울기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기울기라 그러면 하락하고 있는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이 그 기간 동안의 그 이 이동평균선의 그 추세는 하락 추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뭐 5일선, 뭐 20일선, 60일선이 있는데, 얘네들의 그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는 기울기라 그러면 걔네들은 상승 추세 구간에 있는 그러한 기울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하향인 기울기다 그러면 하락 추세 구간에 있는 그러한 주가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기울기의 중요성 말씀드렸고, 기울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0일 거래 동안에 20일 이동평균선에 내가 기울기를 보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20일 동안의 산술 평균 한 종가의 평균을 선으로 연결해 놓은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20일 동안의 그 추세가 굉장히 지금 상승 추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동평균선 생각할 때 또 20일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의 그 평균 매수 가격 20일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은 그 20일 이동평균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은 예를 들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의 그 어딘가에는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0일도 마찬가지죠. 그럼 1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하락 추세에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에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20일선이다. 그럼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은 여기 20일선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추세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하락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의 기운이 강하니까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큰 손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내가 20일 동안 내가 이제 어떤 기업을 봤을 때 나는 그 기업이 괜찮아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그 투자 심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더 크게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이 하락 추세를 여러분들이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큰 손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기울기를 역별이라고 하는데, 함부로 이제 싸다고 막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싸대기를 맞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져요, 떨어지는 애들은. 그럼 이제 올라가는 애들은 이제 추세가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꺾이기 전까지는 물론 파동이 생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들어가면은 살짝 빠질 수도 있지만 이 기울기가 꺾이지 않은 이상 다시 회복하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정배열에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 생길 때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생기는데요. 올라갈 때 이 상승 추세에 있는 기업들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조정이 나올 때 적게 조정 나오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조정이 나올 때 적게 조정 나오고.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정배열에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추세가 상승 쪽에 있는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평균 매수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777.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777.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 정배열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이동평균선의 이런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파동이 이렇게 생길 때 정배열 구간에서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조정이 나올 때 적게 조정 나오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조정이 나올 때 적게 조정 나오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이 정배열 구간에서는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롱타임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정배열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역배열에서는요, 역배열에서는 특징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장기 평선이 가장 위에 있고 중기 평선이 여기 가운데 있고 단기 이동 평선이 여기 있을 때, 요 이동 평균선에 예를 들어서 얘가 120일, 그러니까 60일,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가정하면 얘네 기울기를 120일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120일선의 추세가 안 좋구나 생각할 수 있고, 60일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60일 이동 평균선의 요 추세가 안 좋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20일선의 요 기울기를 보시면서 추세가 안 좋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추세가 안 좋은데 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추세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고 그냥 함부로 막 이 추세의 이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배열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이 역배열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럼 떨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떨어지는 거야. 근데 특징이 역배열 구간의 기업들은 떨어지다가 파동이 생깁니다. 정배열도 이제 파동이 생기지만 역배열에서도 파동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반등 나오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의 기업들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했어. 그래서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수익이 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근데 또 다음날 되고 다다음날 되니까 수익이 한 5% 났는데 수익 안 챙겼더니 떨어지는 거야. 그럼 또 못 파는 거죠. 그랬더니 하는 순간 내가 매수한 평균 가격보다 더 빠져버리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눈이 뒤집히고 이제 기분이 나쁘고 정신 먹었는데 밥맛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 지점에 샀는데 이거 이제 못 팔아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갖고 있으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그죠? 반등이 올라오는데 이 반등이 뭐 3분의 1이나 아니면 절반 정도밖에 반등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매수한 가격 가까이 오는 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본전 오겠구나, 그래 조금만 참아보자 하는데, 거의 매수한 가격 비슷하게 왔지만 그게 역배열이고 추세가 하락 추세다 보니까 다시 또 빠져버리는데 더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물타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완전 그 지하실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777.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타기를 할 때도 함부로 이제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타기 잘못하시면 정말 지하실로 가요. 그러다가 막 한강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배열의 무서운 거예요. 하락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 정배열에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올라가고 조정 나오는데, 이 정배열에 있는 기업들은 특징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적게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정배열에서 내가 여기서 좀 올라갈 때 좀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이제 약간 추격 매수를 했어. A라는 지점에서. 그냥 매수를 했더니 역시 나는 이제 추격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내가 사니까 떨어져.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좀 참아보자. 떨어졌더니 기다리니까 다시 올라오죠. 다시 올라오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때 정배열 구간에 있는 기업들은 떨어질 때 적게 떨어져.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샀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야, 이게 수익이네. 그죠? 야, 이제 수익이니까 이제 팔아야겠다. 수익 한 5% 10% 거 팔아야겠다. 팔았더니 주가가 떨어져요. 역시 나는 잘해. 역시 나는 주식을 이제 나는 주식 천재야, 잘해. 근데 시간 지나니까 그 기업이 다시 오르더니 나는 팔아서 없는데, 올라오면 안 되는데 다시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쳐다보게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안 팔았으면,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이 10%가 아니라 가지고 있었으면 20% 수익을 받는데, 근데 다음에 또 언젠가 다시 보니까 그 기업이 좀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나중에 더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그죠? 나중에 가보니까 막 100% 올라가 있어. 그죠? 그럼 어디 가서 이제 얘기도 못 하는 거야. 얘기도 못 하고 나 속으로 그냥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기업은 이제 안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배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정배열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이게 정배열의 특징이고요. 역배열의 특징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반등 나올 때 이렇게 나오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반등 나올 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본 개념이, 정배열 구간에서는 다 같이 한번 채팅창에 적어 보겠습니다. 상승, 이거 상승이라 그래요. 상승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요거 정배열 구간에서는 요 조정, 상승과 조정이 반복된다. 그래서 상승의 파동과 조정의 파동이 반복되면서 정배열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살아있는 애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걸 이제 정배열 구간에서의 상승 파동이라고 하고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자, 역배열 구간에서는요. 역배열 구간에서는 그거를 하락이라 해요. 그죠? 하락, 그다음에 반등. 이 반등이라 그래요. 이거를 반등. 그다음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렇게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이 정배열 쪽이 확률이 높은 거고요. 역배열 쪽은 이제 역배열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박스권을 거치면서 다시 정배열로 돌아가는데 그 역배열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찍고 정배열로 돌아가야 그게 이제 다시 정배열로 볼 수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그 역배열의 이 끝이 어딘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배열이 끝나려면은 그 기업의 이 실적이 반드시 좋아져야 됩니다.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뭔가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기업들은 실적이 잘 안 나오고 그런 기업들은 역배열 구간에서 잘못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내려가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경우를 만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의 이러한 그 의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요 기울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배열이 있잖아요. 배열이 그 단기 이평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은 보통 이제 5일선이나 11선, 뭐 21선 얘네들 이게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중기 이동 평균선은 이제 뭐 60일선이나 뭐 120일선이나 얘네들 이제 보통 이제 중기 이평선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이평선은 이제 120일선이나 그 다음에 241선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 평선이 가장 밑에 있으면서 기울기가 요렇게 이제 살짝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60일 이동 평균선이나 120일 이동 평균선이 요렇게 기울기가 살아 있으면서 120일, 뭐 60일, 20일 이동 평균선 요런 배열이 되다. 여기서 이제 240일도 있겠죠. 11선도 있겠고. 그래서 장기 평선이 가장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중기평선과 그 다음에 단기평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배열을 정배열이다. 가지런한 배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배열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얘가 이제 단기평선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120일선, 60일선, 뭐 20일선 혹은 뭐 240일선 그 다음에 뭐 11선 이런 식으로 장기평선이 가장 위에 있는 배열이고 배열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역배열 구간이다. 역배열 구간이다. 그러면 그 반대인 경우는 정배열 구간이다. 그렇게 배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배열 구간에서도 파동이 생깁니다. 파동. 자, 파동 적어볼게요. 파동. 자, 파동이 생기는데 그 파동이 중요해요.